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가장 큰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예전처럼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보니 사람들과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채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만약 잘못된 사람을 초대해 외로움을 채우기는커녕 마음의 평화를 잃고 스트레스와 후회만 남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좋은 의도로 초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곤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중한 공간인 집과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노년에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에너지가 머무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들어올 사람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을 더 행복하게 만들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계산적인 친척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흔히 돈이 있으면 형제도 많고 돈이 없으면 부모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적 조건에 따라 관계가 달라지는 현실은 씁쓸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로 마음을 터놓았다가 오히려 큰 상처를 받고 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대상 금전 피해 중 35%가 친인척을 사칭하거나 실제 친인척에 의해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피해 사례의 80% 이상이 법적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묻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신뢰하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투자 권유 피해. 정모 씨는 친척의 설득으로 은퇴 자금을 모두 고수익 투자에 넣었지만 결과는 투자 사기로 모든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친척은 연락을 끊었고 정 씨는 법적 대응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출 피해. 김모 씨는 형편이 어려운 친척을 돕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집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가족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보험 피해. 박모 씨는 친척의 권유로 고위험 보험에 가입했지만 해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 씨는 친척 모임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며 점차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금전적인 일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감정적 요소 때문에 친인척 간의 금전 거래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은 자녀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외부인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낯선 자가 해를 입히지만 아는 자가 더 큰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대상 범죄 중 45%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이나 지인에 의해 발생했으며 그중 80% 이상의 범죄가 피해자의 자택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맺은 인간관계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마음과 안전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기 위해 소중한 공간을 지키고 관계의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본 피해 사례는 우리의 경계심을 상기시키는 생생한 경고입니다. 아래는 다시 풀어 쓴 내용을 보다 흥미롭게 재구성한 버전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자주 마주치던 이웃과 조금씩 친해지며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은 가끔 반찬을 가져다주며 친밀감을 쌓았고 어느새 김 씨의 집을 자연스레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김 씨는 선의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고 김 씨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이웃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를 치던 전문 사기꾼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모 씨는 교회에서 만난 지인과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이 지인은 자주 이 씨의 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청소와 요리도 도우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통장에서 알 수 없는 출금 내역을 발견한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인이 이 씨가 잠든 사이 통장과 도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이웃 주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왜곡되어 소문으로 퍼졌고 심지어 자녀들에 대한 악성 소문까지 아파트 전체에 퍼져버렸습니다. 결국 박 씨는 15년간 살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위로가 되었던 이웃이 결국 내 삶을 흉보기 위한 사람이었다니 배신감이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친절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지나친 신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은 새로 알게 된 사람의 행동과 의도를 충분히 관찰해야 하며 어떤 결정도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 부탁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는 반드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웃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공식적인 기관이나 지역 복지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다가오거나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범죄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이 해를 입히지만 아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을 기억하며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함과 경계심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절함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이제 무책임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노인 문제 중 하나로 게으르고 책임감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28%가 주변인의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의존하는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노인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모 씨는 대학교를 졸업한 손자가 취업 준비를 이유로 집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손자는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반드시 좋은 직장을 잡을게요. 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정 씨는 연금으로 손자의 생활비와 학원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손자는 취업은커녕 게임기까지 요구하며 정 씨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결국 손자가 큰 소리로 어차피 혼자 쓰는 돈인데 왜 아끼냐 며 도리어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은 정 씨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박모 씨는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가 취업 준비 중이라며 잠시 머물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몇 달이 지나도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점차 생활비까지 박 씨에게 부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 씨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친구는 험담을 퍼뜨리며 박 씨의 주변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떠났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은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좋지만 상대방이 그 친절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심과 신중함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방패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이모씨는 이웃 주민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에 선뜻 응했습니다. 그 이웃은 돈을 꼭 갚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모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웃은 어차피 할머니는 그 돈 필요 없지 않냐 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이모씨는 돈도 잃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초기에 무책임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남을 탓하는 사람, 작은 도움을 요청하다가 점차 더 큰 요구를 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단호한 선을 긋고 도움은 한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는 결국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인 상담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가족이나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책임한 사람들은 이러한 선의를 악용하여 의존적으로 변하기 쉽고 결국 우리의 노후 생활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긋고 자신의 노후를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선의로 제공한 도움이 도구로 바뀌지 않도록 항상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잘못된 말은 천냥의 빚을 만들기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문으로 인해 입는 상처가 깊고 그로 인해 평화로운 삶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수습하기 어렵고 노년기의 인간관계와 일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2%가 이웃과의 갈등을 경험했으며 그중 65%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소문이 80% 이상이 평소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피해 살해 친절한 이웃이 소문이 주범이 된 살해. 서울에 사는 최모 씨는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과 친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최 씨가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고립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 최 씨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근무 중이라 자주 왕래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오해로 인해 최 씨는 동정 어린 시선과 불필요한 간섭을 받으며 큰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발생한 억울한 소문. 박모 씨는 경로당에서 새로 사귄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박 씨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은 순식간에 경로당 전체로 퍼졌습니다. 박 씨는 이를 해명하느라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결국 경로당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SNS를 통한 소문 확산. 인천에 사는 김모 씨는 동네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입해 이웃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이웃이 단체방에 김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문은 이미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론 잘못된 소문과 무책임한 사람들은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도움과 경계의 균형을 지키고 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일어나면서 김 씨는 동네 사람들과 멀어지고 단체 채팅방에서도 강제로 퇴장당하며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최소한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를 악용해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주제로 삼는다면 반드시 경계심을 가지십시오. 노인심리 상담사 최민지 박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SNS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밴드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하며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말은 천냥의 빚을 만들 수도 있다는 속담처럼 소문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노년을 위해 불필요한 개인사 공유를 피하고 소문을 즐기는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현명한 처신이 평온한 삶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달콤한 미끼일수록 깊은 함정을 숨기고 있다는 말처럼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순수한 마음을 가진 노인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액은 2.5005억 원을 넘어섰고 피해자의 89%는 평소 신뢰했던 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례를 보면 오래된 친구에게 속아 큰 돈을 잃은 이모 씨는 작은 카페를 열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은퇴 후 모은 돈을 모두 투자했지만 결국 친구는 자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 확실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며 권유해 김모 씨가 큰 금액을 투자했으나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웃 주민에게 저축성 보험을 추천받은 박모 씨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웃은 이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전적 거래를 요구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모든 결정을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조급함을 유발하는 말, 예컨대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식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을 매개로 한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히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평화로운 노후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로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더욱 빛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평화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적인 친척, 불필요한 외부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이익만을 따지는 사람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을 뿐 아니라 재산과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웃고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로운 삶은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과 필요한 거리를 두는 결단력이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노년은 누군가의 희생자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삶의 가치를 완성해가는 시간입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